안녕하세요. 저는 솔루션 챌린지 탑10 회고 및 노하우를 주제로 배지 발표를 맡게 된 컴퓨터학과 이사학번 백지우라고 합니다. GDG에서는 SWE 프론트엔드 멤버로 활동 중입니다. 그럼 발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그냥 시작하기 전에 솔루션 챌린지가 뭔지 아시는 분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소개 먼저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루션 챌린지는 쉽게 말하면 구글에서 개최하는 국제 규모의 해커톤입니다. 주어진 몇 가지 주제가 있고 그거를 하나를 선정해서 주제에 관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해커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올해는 아시아 태평양 APEC 대상으로 3월에서 5월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이제 올해의 주제는 이렇게 5가지였는데요. 농업과 관광, 무역, 헬스케어, 지속 가능성 이렇게 5가지 주제로 솔루션 개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대회에서는 제미나이나 젠마를 무조건 솔루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조건이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냥 솔루션 챌린지가 올해 어떻게 진행되었다 정도의 소개를 했고요. 그다음 저희가 이번에 제출한 솔루션인 가디를 잠깐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팀은 관광을 주제로 위험 안전 정보를 제공하는 앱을 개발했었습니다. 관광, 특히 해외로 여행을 나갔을 때 많은 여행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문제가 바로 안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잘 알지 못하는 공간에 간다면 시간대에 따라 또 내가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에 따라 장소에 대한 안전도가 달라질 수도 있고 또 그런 안전 정보를 찾을 때 좀 너무 오래되었거나 아니면 너무 방대한 자료가 있어서 내가 정말 필요한 정보는 찾지 못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간으로 내가 있는 장소의 위험 정보를 블럭 단위로 제공하는 앱인 가디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기능전에 저희 팀이 이렇게 구성이 되었습니다. PM을 맡아준 조혜연님, 그다음 저는 프론트엔드를 맡았고요. 백엔드를 맡아주신 김보미님, 디자이너를 맡아주신 문유빈님 이렇게 4명이서 함께 솔루션 챌린지를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저희의 주요 기능을 한 3가지 정도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주요 기능은 블록 단위의 정확성을 가진 안전 정보입니다. 사실 지금까지 안전 정보를 제공해준 앱이나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 미국에 대한 안전 정보는 어떤지, 필리핀에 대한 안전 정보는 어떤지 이런 식으로 국가 단위로 안전 정보를 제공해주는 게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 외교부에서 제공해주는 안전 정보도 거의 국가 단위, 작아봤자 도시 단위이기 때문에 내가 길을 걸어 다니면서 정말 필요한 정보는 아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점들이 있어서 블록 단위에서 안전시설의 밀집 정보, 최근에 도난 신고가 있었는지, 또 구글맵 리뷰에서는 밀집 민감도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블록 단위의 안전 정보를 5가지의 단계로 해서 종합해서 예측했습니다. 또 안전 정보에는 또 사용자 개개인의 성별, 나이, 국적, 그리고 건강 정보 같은 것들을 포함한 맞춤 정보도 포함되어 있어서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주기적인 안전 체크였습니다. 활동 중일 때 총 6시간마다 서버에서 사용자가 안전한 상태인지 묻는 알림을 전송하고 또 만약에 몇 번의 더 추가적인 안전 알림 이후에도 사용자가 안전하다는 답변이 없으면 마지막에 그 사용자의 측정 장소와 함께 미리 저장해둔 연락망으로 연락이 가는 알림 시스템도 있었습니다. 또 이제 마지막은 세이프티 알러트인데요. 이런 안전 정보들이 저희가 실시간 자기 위치 기반으로 생성되었어서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거나 다른 장소로 이동하게 되면 쓸모가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다시 생성해야만 했었는데 또 생성하기에는 시간이 조금 걸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간을 소모할 필요가 없도록 어느 정도의 시간 텀을 두고 위치를 측정해서 어느 정도의 그 특정 거리의 이동이 감지되었다면 자동적으로 서버에서 안전정보를 보내주는 푸시 알림을 기능을 포함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3가지 정도의 주요 기능을 담아서 앱을 개발했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저희는 실질적으로 개발 시간이 좀 짧았고 학기 중이었기 때문에 주요 기능에 집중해서 구현하기 위해 노력했고요. 이렇게 저희가 솔루션 챌린지에 사용한 기술 스택들이었습니다. 프론트엔드에서는 플러터를 사용했고요. 백엔드에서는 노드.js랑 클라우드런,
뭐 에스클라우드 SQL 뭐 등등등 뭐 구글 맵 API, 툴로 파이어베이스 등을 사용해서 구현을 했습니다. 그다음 이렇게 해서 5월 중순쯤에 저희가 최종 제출을 했고요. 6월 초쯤에 결과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진을 저희가 받은 메일들이었고요. 처음에 이제 뭐 탑10 팀을 발표한다 해서 메일이 왔을 때 사실 저희 팀이 아닌 줄 알았어요. 같은 이름의 다른 팀인 줄 알았는데 한 몇 분 기다리니까 저희가 탑10에 선정됐다는 메일이 또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맞구나 이런 실감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6월 말에 있는 필리핀 오프라인 데모데이를 참석해야 한다라는 소식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데모데이 준비를 했죠. 한 3주 정도 기간 동안 필리핀 데모데이를 준비했는데 시험 기간이 겹치는 바람에 좀 척박하고 좀 긴박하게 준비를 했었습니다. 원래는 이전 연도까지는 데모데이가 항상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었고 오프라인 데모데이는 처음인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총 3박 4일 동안 필리핀에서 진행이 됐고요. 항공권이랑 숙박 같은 경우는 최대 팀 내에서 2명까지 지원을 해주셨고요. 구글에서 그 외의 인원은 원한다면 참석은 가능하지만 비용은 자비로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데모데이의 일정표도 하나 넣어놨고요. 주요 행사는 팀별 부스 진행이었습니다. ADB 본사, 아시아개발은행이라는 ADB 본사에서 데모데이가 개최가 같이 되어서 거기 포럼에 오신 분들에게 이제 팀의 솔루션도 소개하고 또 다양한 네트워크 세션도 많이 마련을 해주셨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정확하게 ADB 아시아 퍼시픽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포럼에서 부스를 운영을 했었고요. 되게 다양하게 ADB 직원분들도 오셨고 구글 직원분들 아니면 각국의 그 포럼에 참가하시기 위해서 오신 대사분들도 많이 방문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방문해주신 분들께 솔루션을 설명하고 또 간단하게 시연도 도와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다양하게 피드백을 받는 식으로 진행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좀 준비를 해가서 저희 실제 부스 운영했던 모습이고요. 좀 어려웠던 점이라고 하면은 영어로 다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지만 또 다양한 사람들에게 또 그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양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은 기회였기 때문에 많은 의견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첫날에는 구글 마닐라도 한 번은 방문을 해봤었고요. 부스를 또 두 번째 날에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그냥 간단하게 팀과 저희가 했던 활동들에 대한 소개를 마쳤고요. 다음부터는 후기에 관련이 된 건데 제가 사람들께서 솔루션 챌린지에 참가한다고 하면은 궁금해할 만한 질문들을 개인적으로 선정을 해서 한번 써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팀 구성은 어떻게 하나요? 였는데 기본적으로 솔루션 챌린지에 나갈 사람끼리 팀을 할 수 있도록 DDD에서 좀 팀을 결성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원하는 사람하고도 미리 얘기를 해놨다면 당연히 팀을 할 수 있고 최대 4명 아니라면 GDG에 소속돼 있는 인원이라면 당연히 이제 가능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 같은 경우는 개발자만 4명을 해도 되고요. 나는 디자이너가 필요하다 그럼 디자이너 한 분 모셔도 되고 백엔드, 프론트엔드, AI 개인별로 팀마다 자유롭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다들 그런 어떤 팀 구성에 대해서는 각자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리고 개발 기간은 어떻게 되었나요? 인데 솔루션 챌린지가 좀 급박하게 기획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이번 솔루션 챌린지 자체가. 그래서 3월부터 5월까지였다라고 했는데 3월 말에 팀 구성이 돼서 첫 회의가 저희는 4월 4일이었고요. 최종 제출은 5월 16일이었어요. 그래서 약 6주 정도 기간이 있었는데 거기에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 포함되었으니까 개발은 한 3주 정도 진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촉박한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중간고사 전까지는 최대한 아이디어를 확정하고 기본 틀에 대한 개발을 진행했고요. 중간고사 이후에 시간이 좀 남았을 때 개발을 집중적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만 하면 되는 게 아니고 제출할 때 PPT라든지 동영상 같은 게 필수적으로 또 포함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뭐 미리 자기의 개발물을 다 끝냈다든지 아니면 PM분이 있으시다 그러면 뭐 추가 제출물도 작업을 생각을 해야 되고요. 저희 또한 최종 제출 이틀 전에는 거의 이제 PPT라든지 동영상 작업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동영상이 굳이 정말 좋은 퀄리티여야 한다 뭐 그런 건 없고요. 그냥 자기가 걸어다니면서 직접 녹음을 한 친구도 있었고요. 근데 탑10에 든 친구도 있었고 사실 퀄리티에 상관없이 자기가 개발한 솔루션을 잘 보여줄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개발 기간이 저희는 워낙 짧았는데 또 옛날에는 방학 기간에 했었단 말이에요. 겨울 방학 기간에는 조금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는 좀 다양한 기능을 넣거나 아니면 더 좋은 퀄리티로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학기 중이라면 최소한의 기능만 담겨져 있는 프로덕트를 개발하는 게 조금 낫습니다. 그게 좀 더 완성하기에 더 유리한 방향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또 이런 말도 되게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첫 프로젝트인데 솔루션 챌린지로 시작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질문인데 솔루션 챌린지는 사실 절대적인 개발 실력만 보고 상을 준다, 탑10에 든다라기보다는 얼마나 좋은 아이디어를 내느냐, 참신하고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아이디어를 내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도 솔루션 챌린지로 첫 프로젝트를 작년에 해봤었고요. 다들 초심자끼리 모여서 프로젝트 했기 때문에 퀄리티는 별로 안 좋았지만 그래도 최종적으로 완성하고 제출했다는 것 자체가 큰 의미가 있었고 좋은 경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데모데이 가서도 구글 관계자분께서 분 중에 이제 솔루션 챌린지를 이번에는 무조건 이대로 없앨 순 없다, 꼭 하긴 해야 된다 하는 분도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하고도 많이 얘기를 해봤었는데 구글 측에서도 많은 친구들이 참여를 해주면 좋고 비록 다 완성하지 못했더라도 제출하는 것 자체로도 좋은 경험이 되기 때문에 많은 참여를 원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담 없이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너무 부담된다, 민폐를 끼칠 것 같아요 라고 한다면 근데 이제 탑10을 너무 노리거나 수상을 너무 노리는 팀만 아니라면 각자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라면 좀 부담 없이 참가할 수 있는 대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탑10에 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인데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이제 저희 팀원들끼리 다 같이 모여서 작업을 했고 또 좋게 봐주셔서 탑10에 든 거여서 왜 됐는지 사실 피드백이 오지도 않고 해서 정확한 이유는 잘 모르지만 확실한 문제의 상황을 설정하고 그에 대해서 솔루션을 디테일하고 설득력 있게 제시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고요. 아니면 내가 정말 AI 툴을 잘 만져 강력한 기술로 승부하겠어? 그것도 사실 나쁘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솔루션을 개발할 때 자기에게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식 아니면 전공자가 팀 안에 있다던가 아니면 리서치를 굉장히 많이 했다던가 그런 것도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헬스케어라는 주제를 했는데 우리 쪽에 의료 전공자가 없어. 그러면 도대체 그건 어떤 지식으로 만든 거야? 라는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식으로 자기한테 있는 거 아니면 좀 많은 리서치를 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적당하게 개발은 할 줄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또 구글 기술을 쓰면 가산점이 조금 들어와요. 그래서 구글 기술을 많이 쓰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협업은 어떻게? 4명, 최대 4명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협업이 굉장히 솔루션 챌린지에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연락을 빠르게 잘 보는 거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서 저희 팀이 처음 결성됐을 때 규칙을 만들었어요. 우리는 연락은 무조건 잘 확인해야 된다. 빠르게 잘 보자. 라는 걸 이제 만들기도 하는 만큼 전 연락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학기 중에 진행이 됐기 때문에 대면 회의를 주기적으로 하기에는 서로의 일정이 바빴습니다. 그래서 대면이 정말 좋긴 하지만 힘들면 비대면으로라도 대면 회의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말했다시피 솔루션 챌린지는 아이디어가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정하기 전까지 주로 회의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을 했었고요. 개발은 각자 활발하게 현황만 공유하면서 따로 회의는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개발 같은 경우에는 뭐 모여서 각자 코딩한다 하는 모가코 같은 거를 좀 많이 했어요. 뭐 연휴 동안에 3일 동안 매일 모여서 어디 사무실을 하나 잡아서 거기서 한 하루 종일 코딩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서 그렇게 모여서 많이 하면 현안 공유도 자연스럽게 되고 또 개발 재촉도 되기 때문에 빠른 개발을 할 때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뭐 솔루션 챌린지로 얻은 것은 무엇이 있나요? 일단 저랑 같이 해준 저의 소중한 저희 팀원들을 알게 된 게 정말 제일 큰 성과였고요. 그리고 또 일단 탑10이 된 걸 보니 개발이 그렇게까지 뭐 엉망은 아니구나, 나쁘진 않구나 하는 자신감을 조금 얻었습니다. 그리고 또 긴 일정이었는데 그 일정들을 더 잘 마무리했다는 성취감도 얻을 수 있었고요. 또 많은 피드백들도 얻을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뭐 사실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학기 중에 많은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은 좀 건강이랑 체력이 좀 나빠지는 게 느껴져서 운동을 좀 병행하시는 걸 개인적으로 추천하긴 합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예상해서 질문 리스트를 한번 짜봤는데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시면 지금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